해주신 혈액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아서 저희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혈액 이것이 궁금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이거 오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예, 세모입니다. 세모. 네. 제일 좋은 그 건강식품은 그냥 우리 자연산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너무 요리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은 탄수화물 같은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들은 가공된 게 많으세요. 그리고 유통 과정에도 변질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이런 자연식을 더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혈액에 가장 좋은 거는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혈액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주의하실 점은 없는지 해서 저희가 이 앞에 잘 차려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공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보시면 마늘즙 그리고 양파즙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즙이 하나 떨어졌네요. 예. 예, 요즘에 그 굉장히들 많이 드시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그 유통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성분 안에 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특히 저 마늘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게 그 아스피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출혈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근데 마늘즙 하나는 마늘이 어떤 데 보면 15개씩 농축돼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내가 아스피린도 드시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주의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들으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늘이나 양파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농축해서 즙으로 무리해서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강조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식품 어떨까요? 오메가3, 어머님들 많이 드시죠? 근데 먹으면서도 이것도 사실 기름인데 괜찮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좋은 기름,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는 먹게 되면은 혈액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줄 뿐 아니라 혈액 안에 있는 염증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과잉으로 먹을 때 그리고 잘 몰라서 오메가3와 6랑 이런 비율들이 다 안에 있는데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다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잉여로 영양 과잉이 돼서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무리가 오거나 위식도 역류나 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햇빛, 그리고 높은 온도, 그리고 산소에 접하게 되면 쉽게 변하는 취약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구입을 하셨으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만약 살 때 너무 큰 대용량의 것들은 쉽게 또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관도 조심해야 되군요. 네, 뭐든 간에 이제 좋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이제 이것도 혈행 개선 이러면서 많이 드시는데 이건 어떤가요, 교수님? 네, 사실 은행잎 추출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혈액순환 개선제들이 나와져 있고요. 어지럽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혈행을 도움이 되게 도와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멍이 자주 들다거나 혹시 복용하는 약 중에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이 있다라면 오히려 혈액이 묽어져서 지혈에 문제가 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위장 장애가 있거나 이런 은행잎 추출물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방금 뭐 지혈 말씀하셨잖아요. 수술이나 시술 앞두신 분들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거는 이거예요. 아스피린. 요거 피를 맑게 한다고 해서 많이들 작은 걸로 드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괜찮나요? 아스피린을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소염 진통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고 그래서 소용량으로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것들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출혈성 경향이라든지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또 응급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술을 갖다가 앞두신 분들은 일주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시경 같은 거 하실 분들은 미리 약을 갖다가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스피린이 무조건 좋은 약으로 생각했지만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으로 생각했지만 얼마 전부터 미국 당뇨병학회나 우리나라 당뇨병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아스피린을 먹어서는 안 되고 1차 예방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위에 염증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이제 이런 아스피린 말고도 더 좀 개량화된 아스피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항혈소판 제조가 있으니까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자기가 꼭 먹어야 된다면 어떤 종류의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